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월드 클래스입니다. 예. 네, 카멜레온입니다. 제가 최근에 손흥정 감독님 에세이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매우 웅장해졌죠. 아무래도 손흥정 감독님의 책이기에 축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 축구 너머로 삶을 대하는 면에서도 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를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개발적인 인사이트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손흥정, 당신이 몰랐던 그가 월클인 이유 10가지 일화를 이야기해볼게요. 1위, 첫 번째, 자기 분수. 손흥정 감독은 28, 이른 나이에 부상으로 인해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했죠. 그리고 은퇴 후에 놀랍게도 축구에 연관된 일이 아닌 일용직 헬스 트레이너와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노동하는 프로 선수 출신인 자신을 누가 알아볼까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중엔 속으로 이렇게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프로 선수? 그거 다 옛날 얘기야. 막노동 판에서라도 벌어서 살아야 하는 게 지금의 나야. 과거에 본인이 잘 나갔다라거나 유명했다면 그거에 취해서 대접받길 원했을 텐데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 손흥정 감독은 프로 선수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분수에 맞게 살면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소유물. 물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소유물이란 건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는 거다. 이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는 특히 핸드폰이 그런데 할 일 하다가 그냥 잠깐 쉰다고 핸드폰 좀 봤는데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책 부의 추월차선으로 유명한 NJ 드마코나 천재사업가 호리에 타카오미가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성공한 사람들은 물건이나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핸드폰이 장애물이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한 물건에 대해 오히려 소유당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호기심, 열정. 태도적인 면에서도 임팩트 있는 말을 여러 가지 남겼습니다. 운칠기삼, 호사다마 등 겸손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하고 호기심과 열정에 대해서도 이런 어록을 남겼죠. 가슴만 뛰는 축구선수가 아닌 가슴과 내가 함께 뛰는 축구선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핑계를 대는데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운동을 하면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버팀목. 손흥정 감독에게 축구 말고 삶을 지탱해온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서죠. 이 책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수많은 답을 얻을 수 있고 손흥정 감독의 고비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생존의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 역시 책을 읽길 원했는데 처음부터 이 손흥민 선수가 책에 눌려서 흥미를 잃지 않게끔 본인이 먼저 책을 읽고 좋은 구절을 뽑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읽게 했다고 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책에 눌릴 필요는 없죠. 제가 그래서 좀 공부에 눌려있다 보니까 공부를 못한 것 같아. 어쨌든 그 정도로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존중.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로부터 부상을 입었던 에버튼의 고메스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피가 섞인 가족이더라도 가정을 잃은 아들의 집에는 찾아가진 않고 밥을 먹어야 하면 방문하지 않고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저희 같은 MZ세대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MZ세대를 유심히 관찰하고 배울 부분을 찾아 배운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나 멋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상대를 존중하며 계속 배우려는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 자기 주도적. 손흥정 감독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다고 해요. 그 일화로 소년체전 강원도 대표로 선발되어서 중학교 소속팀 경기를 못 뛰게 하자 납득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아닌 강원도 교육청에 직접 따지러 가기도 했었다고 해요. 이건 진짜 강심장이죠. 즉 자기주도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나요? 이게 약간 착하게 한다고 해서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위축되는 순간 호구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누가 해주길 바라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 가야죠. 일곱 번째, 부모. 손흥정 감독님이 생각하는 부모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그는 자식들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죠. 이 가정을 이룬 자식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않는다던가 자식이 번 돈에 대해서도 철저히 선을 긋는다던가. 요즘 오은영 선생님 방송을 많이 보는데 오은영 선생님께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키운 보답을 받으려는 생각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식은 소유물이 아닌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부모인가에 따라 자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로 훈육하는 게 전부가 아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손흥정 감독님이 62년생이시죠? 환갑이신데 이 몸이 과연 진짜 환갑의 몸인가요? 제 또래보다 몸이 좋으신데 이게 말로 훈육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행동으로 보여질 만큼 아이들과 삶에 대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8번째, 좋아하는 일, 행복. 이 손흥정 감독님이 자주 인터뷰에서 언급하시는 단어죠. 행복. 그래서 행복을 염두에 둔 질문을 할 때 인생에서 조금은 수월하게 길을 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말하는 행복이죠. 그래서 두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니 축구를 많이 할 수 있는 생활을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셨죠.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쫓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걸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해도 쾌락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손흥정 감독님은 두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축구가 힘든데 그래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즉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힘든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힘든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쾌락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힘든 부분을 감수하고도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가 행복의 관건이죠. 9번째, 좋은 지도자. 손흥정 감독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법을 개발하고 연구했고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도 고민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좋은 지도자는 성적에 집착하는 게 아닌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수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줄탁동시라는 불교 용어를 이야기하는데 선수가 성장하는데 단지 선수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즉 선수와 지도자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죠. 10번째, 성장 그리고 성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장과 성과, 이 키워드가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축구 세계인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과정이 아닌 결과에 집착하는 한국 축구, 프로나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아이들, 유소년 시절부터 승패에 연연하는 것, 이런 부분은 단지 축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수능이나 취업 등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계속 경쟁 체제에 있다 보니까 이 성공이나 실패 같은 이 성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경기에서 지거나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했다면 그 삶은 과연 실패한 인생일까요? 과연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좋은 성과를 목표로 하고 싶다가도 TV나 유튜브를 보면 유명하거나 성공했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좀 씁쓸해지기도 해요. 이에 손흥정 감독은 말합니다. 우리의 성과 지향주의는 스스로 착취하고 본인이 아니게 내 아이까지 착취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승패를 떠나 축구의 맛을 느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성장을 생각해라. 늘 성공이 아닌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공이나 승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보다 손흥정 감독님은 성공 넘어 성장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인생은 계속되기 때문이죠. 몇몇 혹자들은 손흥정 감독님의 말에 대해 혹은 교육관에 대해 올드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겸손, 요즘은 잘했거나 성취한 것이 있다면 겸손하기에 성과를 부정하는 게 아닌 고개를 들어 자랑할 필요도 있긴 하니까요. 저 역시 이런 의견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손흥정 감독의 말이 정답은 아닌 수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 그런 것처럼 손흥정 감독님의 메시지 중에서 좋은 부분을 본인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선택은 우리의 몫이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